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에서 러닝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러닝은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간단한 러닝화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특히 여의도가 대표적인 러닝 명소인데요. 섬의 모양을 따라 고구마런이라 부르죠. 최근에는 여의나루역에 무동력 트레드밀까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러닝 성지가 되었죠. 이러한 러닝 열풍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러닝이 큰 열풍을 끌고 있죠. 특히 새롭게 떠오른 온러닝의 인기는 대단하죠. 제가 최근 참가했던 하이록스 홍콩의 종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전체 종목의 절반이 1km를 8회에 반복하는 러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하이록스도 그 장벽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죠. 특히 일본은 러닝 문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생활체육이 자리 잡아 러닝이 활성화되었죠. 아식스와 미즈노 같은 세계적인 러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닝 자체가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로 자리 잡았죠. 한국보다 먼저 시작된 러닝 열풍은 이제 하나의 성숙한 문화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도쿄에서는 이러한 러닝 문화가 더욱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딩과 집객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서 또 부동산과 상업시설의 차별화된 콘텐츠로서 러닝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쿄에서 브랜드들이 어떻게 러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 재팬과 아자부다이 힐즈입니다. 모리빌딩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딩은 오픈 직후가 최고의 주목을 받지만 이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시설이 오픈 초기에는 호기심과 신선함으로 많은 방문객이 몰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력이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니까요. 또 다른 새로운 곳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는 비단 빌딩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핫플레이스나 화제의 맛집들도 겪는 동일한 도전 과제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리빌딩은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로폰기 힐즈를 비롯한 모든 힐즈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죠. 일회성 이벤트부터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시그니처 연례 행사까지 빌딩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아자부다이 힐즈는 개관 초기부터 나이키 재팬과의 나이키 런 세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대표적인 브랜드 행사로 자리매김했죠. 우연히도 제가 하이록스 홍콩 방문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이 바로 이 나이키 런 세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 가기 전에 러닝 세션을 신청했죠.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나이키 재팬 웹사이트에서 나이키 계정으로 신청하면 되는 러닝 당일날 나이키에서 나이키 앱과 모리빌딩의 힐즈 앱 가입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의 구성은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를 반바퀴 도는 코스를 중심으로 전문 나이키 트레이너들의 지도 아래 워밍업, 본 러닝, 마무리 스트레칭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러닝 크루의 활동과 거의 같은 구성이라 러닝 크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러닝 코스 중에는 도쿄타워가 잘 보이는 시바 공원도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어필 경사가 높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자부다이 힐즈 티셔츠,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짐 가방, 러닝화가 제공되는데요. 아자부다이 힐즈 티셔츠는 일반 셔츠가 아니라 나이키 드라이핏 티셔츠입니다. 러닝화도 프리미엄급 러닝화인 나이키 줌플라이 6죠. 이 제품은 한국에서는 20만원, 일본에서 18,000엔에 판매되는 고가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키 재팬이 이 러닝 세션의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죠. 나이키와 모리빌딩이 주최한 아자부다이 힐즈 러닝 세션은 색다른 도쿄 체험의 기회였는데요. 평소라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아자부다이 힐즈와 인근 지역을 발로 직접 누비며 현지인의 시선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더욱이 현지 참가자들과 다양한 국적의 러너들이 한데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나이키의 러닝화인 줌플라이 6도 경험해볼 수 있어서 더 재밌었고요. 이번 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이키 재팬의 디테일한 운영과 모리빌딩의 공간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나이키 재팬은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러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고 실제로 줌플라이6의 착화감은 제 다음 러닝화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한편 모리빌딩의 접근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문화적 캔버스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 브랜드와 부동산 개발사의 이러한 협업은 참가자들에게 한층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체험을 전했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러닝을 통해 아자부다이 힐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그린 웰니스의 철학을 구현하고자 하는 모리 빌딩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도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러닝 애호가분들에게 나이키 재팬의 러닝 세션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이키 재팬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특히 도쿄는 해가 이른 시각에 저물어 저녁 시간대의 야외 활동이 조금은 제한적인데요. 이러한 특별한 러닝 세션이 도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2024년에 새롭게 문을 연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 지하 1층의 언더아머가 운영하는 치카이치입니다. 치카이치의 매력은 러닝이라는 운동 문화와 일본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박힌 목욕 문화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 열심히 뛰고 상쾌하게 씻고 맛있는 걸 먹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이라는 일본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 경험들을 하나로 잘 섞었죠. 이것을 위해서 도쿄 프라자, 삿포로 맥주, 카오, 마이트렉스, 언더아머, 고스기유가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했습니다. 치카이치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심하게 고려했죠. 치카이치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언더아머 회원들에게는 월 4회까지 무료 이용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현재 국가 제한으로 인해 언더아머 재팬 앱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가입을 해보려고 하니 국가 제한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이키의 서비스가 좀 더 편리했던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용 요금을 보면요. 목욕 타월 200엔, 페이스 타월 100엔, 러닝 락커 380엔, 언더아머 슈즈 300엔, 언더아머 웨어 300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1280엔입니다. 러닝 로커의 마지막 접수는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락커 같은 경우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용 시간은 개인 운동 습관과 일정에 따라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여 가능한 러닝화는 언더아머 벨로시티 모델 1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러닝 및 의류 경험 측면에서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의 서비스가 더 만족스러웠는데요. 참고로 아식스는 매장 운영 시간 동안 락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언더아머는 이곳에서 단순한 제품 대여를 넘어선 종합적인 러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러닝화와 러닝복 대여는 물론 스트레칭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스트레칭 클래스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또한 언더아머는 언더아머 런크루와 함께하는 무료 러닝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죠.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에서 진행되는 러닝 클래스 참여자들에게는 고스기유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죠. 이는 언더아머가 고스기유와의 협업을 통해 러닝과 목욕 문화를 연결하는 독특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죠. 게다가 이곳에서 러닝 후 고스기유에서 목욕한 뒤에 하라카도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쇼핑이나 전시회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언더아머 러닝 클래스는 도쿄 러닝 성지인 고쿄에서도 합니다. 치카이치라는 공간이 만드는 경험의 중심에는 요요기 공원이라는 탁월한 러닝 코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카이치에서 언더아머 러닝화를 렌탈한 뒤에 요요기 공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공원으로 가는 길목과 공원 곳곳에서 같은 렌탈 러닝화를 신은 러너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이들 중에는 여행객부터 아침 러닝과 목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현지 직장인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앞서 언급한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가 후쿠토 신선 메이지 진구매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치카이치 경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고스기유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일본식 목욕탕인데요. 고스기유는 쇼와 8년부터 코엔지에서 영업해온 이 노포 목욕탕입니다. 한국의 목욕탕과 비교하면 상당히 아담한 규모로 내부에는 3개의 작은 탕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크기에 다소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작거든요. 러닝의 목욕탕이라 다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목욕 문화의 정취와 첨단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만날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러닝과 목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러닝 후 근육 회복 때문이죠. 러닝을 하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러닝을 마치고 나면 근육은 지칩니다. 이때 찬물로 목욕을 하면 냉찜질을 하듯이 염증을 줄여주고 젖산 수치도 빠르게 낮춰주죠. 뜨거운 물 샤워를 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되죠. 운동 강도에 따라 찬물 혹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되는데요. 크로스핏 같이 고강도 운동 후에는 찬물 샤워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벼운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는 냉온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러닝과 목욕의 조합은 가장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웰니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침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퇴근 후 요요기 공원에서 러닝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고스기유에 방문했는데요. 러닝 후 고스기유에서 씻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고스기유의 세심한 서비스는 협력 브랜드들의 고품질 제품들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목욕탕 안의 어메니티는 카오 제품입니다. 샤워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이트렉스 제품이죠. 마이트렉스는 모든 기술은 실감을 위해서라는 컨셉으로 일상적인 셀프 케어를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마이트렉스
컴플렉스는 고스기후 입구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제품을 사용한 덕분에 입구에서 제품을 한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러닝과 목욕 경험을 넘어서서 미용과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목욕탕의 꽃은 역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죠. 고스기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고스기후는 아이스크림, 음료, 사포로 맥주를 판매하는데요. 목욕의 맛을 아는 디테일까지 잘 채워줍니다. 이처럼 고스기후는 단순한 목욕 시설을 넘어 러닝 후 회복과 건강 관리 그리고 미용 케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웰니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카이치의 이러한 접근은 앞서 살펴본 나이키와 모리빌딩과는 다른데요. 나이키가 최적화된 러닝화 경험에 모리빌딩이 아자부다이 힐즈의 공간적 경험에 주력했다면 치카이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러닝을 중심으로 한 일본 특유의 문화을 웰니스와 합쳐 설계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일상에서의 소소한 웰니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면이 강합니다. 러닝과 목욕탕을 합쳤을 뿐인데 이런 소소한 웰니스라는 경험이 나온 셈이죠. 러닝 애호가분은 하루는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하루는 이곳에서 러닝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도쿄 최고의 러닝 코스인 고쿄 인근의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입니다. 이 매장은 일반적인 아식스 매장과는 다르게 오직 러닝화만 판매합니다. 이 매장은 마라톤에만 집중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젤카야노는 없어요 라고 직원분이 말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직원분이 말한 젤카야노는 협업해서 만든 젤카야노인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정기적인 러닝 클래스는 물론 아식스원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 프로 마라토너 선수들이 받는 정밀한 러닝 페이스 측정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러너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언더아머와 다르게 아식스는 단거리에서 하프코스까지 다루는 클래스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매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식스는 어떻게 러닝을 경험으로 끌어내어 브랜딩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탁월한 입지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고쿄죠. 아식스 마루노우치 매장 앞에 쿄 현지인들이 1순위로 추천하는 최고의 러닝 명소가 있거든요. 고쿄는 현지 러닝 크루부터 도쿄의 러닝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세계 각지의 관광객까지 다양한 러너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활기찬 곳이니까요. 게다가 평지 언덕길, 내리막길 등 코스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식스 신발의 모든 것을 단시간에 느끼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전략은 단순 명쾌합니다. 고쿄라는 최고의 러닝 코스가 있는데 뭘 더 할 게 있겠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제대로 경험하게 도우면 되는 거야.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이 매장의 핵심이죠. 특히 도쿄 최고의 러닝 코스에서 아식스의 고품질 러닝화를 신고 자신만의 러닝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게다가 매장에서는 고쿄 러닝 코스에 더해 다양한 추가 코스까지 안내해주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식스는 사람들이 고쿄 러닝 코스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매장 자체를 아예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일단 아식스는 고쿄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서 러닝화를 선택한 후 바로 인근의 실제 러닝 코스에서 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전적인 체험 기회야말로 아식스런 마루노우치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자 여타 러닝 전문점과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또 다른 강점은 세분화된 제품 구성에 있습니다. 치카이치나 아자부다이 힐즈 러닝과 달리 이곳에서는 고객 개개인의 러닝 목적과 페이스에 맞춘 맞춤형 러닝화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km당 7분에서 5분 40초 페이스로 달리는 러너를 위한 제품, 발 보호에 중점을 둔 모델, 1km당 5분 40초에서 4분 15초 구간의 러너들을 위한 반발력 강화 러닝화 등 상세하게 나눠진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식스는 고객 편의를 위해 각자의 러닝 페이스에 적합한 신발 추천 정보를 아식스런 마루노우치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의 또 다른 차별점은 이른 오픈 시간입니다. 매장이 오전 6시 30분부터 제품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8시경에 매장으로 향하던 중에도 이미 아식스에서 운동복과 신발을 빌려 러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과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이용 요금 체계도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스테이션 기본 요금에는 락커와 샤워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락커, 샤워실은 물론 드라이기와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샴푸도 비치되어 있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용품 들을 선택해 대여할 수 있죠. 구체적인 요금을 살펴보면 하루 이용권은 880엔, 10회 이용권은 7,700엔입니다. 일반 운동화는 220엔, 고급 모델인 메타스피드는 550엔이며 타월은 220엔입니다. 러닝용품은 모두 220엔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세트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 세트는 330엔, 티셔츠, 바지, 자켓, 타이즈로 구성된 풀세트는 660엔에 이용 가능합니다. 제 경우 이미 운동복은 가지고 있어서 바람막이와 신발만 대여했는데
했는데요. 제 러닝 페이스가 1km당 4분에서 5분 초반이라 노바 브라스트 모델을 선택했고 기본 이용료 880N, 신발과 바람막이 각각 220N, 타월 220N까지 더해서 총 1540N이 나왔습니다. 다른 러닝 체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아식스런 마루노우치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의 러닝 세션이나 2시간 제한이 있는 치카이치와는 달리 이곳은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식스 매장의 영업시간 동안에는 대여한 신발과 의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매장의 락커와 샤워룸을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죠. 더 나아가 러닝 외에도 근처 관광을 위한 짐 보관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원들도 고객들이 제품을 입고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머문 아카사카의 나인아워스라는 곳은 매일 체크아웃을 해야 했는데요. 저는 아식스에서 운동복과 신발을 빌린 후 다시 숙소로 와서 체크아웃하고 제 배낭을 가지고 아식스 매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직원들을 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품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식스 옷을 입고 밥도 먹고 고쿄 러닝 코스도 달렸죠. 마루노우치 지구도 살펴보았죠. 아식스 옷을 입은 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는 러닝 체험뿐만 아니라 아식스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러닝을 마케팅과 브랜딩에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세 곳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쿄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의 치카이치와 아자부다이 힐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죠. 반면 아식스는 일상에 기반해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세 곳 다 차이가 있지만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브랜딩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죠. 아식스 같은 경우 비록 다른 두 곳보다 금액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에서는 단순히 제품이 아닌 시간과 경험을 산다는 느낌을 받았죠. 또한 아식스는 특히 러닝과 고쿄라는 공간을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세 곳 모두 러닝을 브랜드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